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학기 15주 차입니다. 1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교재입니다. 이 보이죠? 네, 교재인데 이거 여러분들 한번 봐봐. 한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방통대에서 나온 또 교재도 있고 한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배학 15주 차를 하게 되면은 깊이 있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4학년 다니는 동안에 아주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재배학을 어떻게 듣는가가 여러분 4년을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면 재배학은 어떻게 쓰느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씁니다. 한글로. 그럼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cultivation. 주로 이제 cultiv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작물을 다룹니다. 그럼 작물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보면은 이제 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나고 있죠? 그죠? 봄내면 새싹이 돋아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그건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 그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보면 크게 우리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또 소리를 내거나 하는 애니멀, 동물이 있고 걸어다니지는 못하고 말은 못해도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애들이 있어. 걔들이 뭐냐? 식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식물들 중에서 우리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을 들여서 가꾸는 걸 뭐라 한다? 작물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작물을 공부하는 과목이 재배학 과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배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토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토양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땅 하죠. 그 엄마 아버지가 땅 사러 간다. 또 주말 농장 하면은 밭에 논에 뭐 심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게 땅입니다. 토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깥에 세면 콘크리트 되어 있는 데 있다. 거기에 종자를 뿌리고 또 모종을 옮겨 심으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못 자라죠? 왜? 환경, 어떤 환경이? 토양 환경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러프하게 크게 얘기하는 거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뿌리가 그죠? 토양 속에 들어가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를 못하니까 뭐한다? 결국은 작물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과학적인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사고 말하는 습관들은 완전히 이제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이 뭐죠? 혁신도시 혁신이 뭐지? 혁신하고 여러분들 지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지식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씩 다 적어주죠. 그럼 선생님 판서 잘 하면은 우리 선생님 글씨 잘 쓴다고 좋아라 하죠. 그죠? 대학은 그거 없어요. 그냥 말로 하고 다 지나가.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노트 필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유명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판서를 합니다. 벼는 물에서 자란다. Rice is growing into water. 끝. 이게 판서예요. 대학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자 이렇게 하죠. Rice is growing into water. 이렇게 써주기를 바라면 큰 오산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생활 습관을 혁신을 해야 된다. 그 혁신은 말 그대로 하면 껍질을 벗겨서 바꾼다 하는 게 혁신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대학에서 큰 의미가 없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들 여러분들 컨트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죠. 대학 와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싶은 거 전공 필수 빼고 나머지는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들을 거냐?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들으면 돼. 군대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지금 여러분들 수능 치고 한 3, 4개월 동안 집에서 뭐 10시, 11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아침에 9시에 오늘 강의실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뭐 8시에 일어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눈곱만 떼고 온 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됩니다. 9시 수업인데 과거에는 9시 조금 늦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거 없어요. 딱 9시 해. 왜? 여러분들 졸업하면 취업하게 되면은 8시 30분 또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 그걸 대학에서 다 봐줘가지고 좀 늦게 하고 이렇게 미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소위 인이 배긴다 얘기는 인이 박힌다. 습관이 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천성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 여러분들 취업을 시켰다. 아니면 공무원이 되어서 나갔다. 아니면 자영을 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늦잠 자고 하면은 학교에 전화 오겠죠. 조 교수님 어떻게 그런 학생을 우리 회사에 보내줄 수 있느냐 이래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후배들은 취업을 못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전과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을 들으면 돼. 근데 나는 열심히 하겠다, 그에 따라가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이제 학과 교수님들 소개할 때 이제 하는 얘기인데 미리 내가 얘기를 합니다. 제일 강조를 하는 게 영어를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문항당 영어로 쓰면은 5점의 가산점이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대학에 와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어요. 여기에 불만 있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 영어 안 되는 학생. 그렇지만 똑같은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한다 이거. 우리 학교에 못 가는 이 책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원서라고 하죠. 그거 한 권만 딱 들고 다녀. 그 4년간 그게 핵심이에요. 뭐 이름을 얘기하면 스트라이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만큼 두꺼워요. 생화학이라는 책이에요.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그거 한 것만 해요. 거의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서를 안 써요. 안 쓰는 대신에 중간중간에 내가 영어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럼 요즘 챗 GPT 시대에 무슨 영어가 왜 필요하냐? 준하기 넣으면 동시 통역이 바로 되는데 왜 영어를 해야 되느냐 하고 반문하는 학생 있죠? 반문할 거예요. 하지만은 챗 GPT나 이걸 동시 통역기 돌려가지고 하는 시대는 여러분들이 인간미가 없어. 근데 내가 직접 영어를 구사하고 영자 신문을 보고 영어 저널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널려있는 지식을 바로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번역된 거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 하면은 내가 그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이미 늦어.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빨리 잡아가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영어를 중시하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전체가 영어는 좀 그렇다,
이 과목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왜 영어로 쓰면은 가산점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반문하는 학생, 반대하는 학생들이 거의 뭐 한 7, 80% 되면은 얘기해. 나중에 여기 그 과대가 뭐 과대 지금 뽑혔나요? 과대라? 그러면 과대가 협의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얘기해. 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영어 가산점은 없애줄 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졸업할 때 영어 실력은 이 레벨에서 이 레벨로 떨어진다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생활 영어 다 듣긴 하지만 우리 농학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농산업에서 얘기하는 이 영어는 내가 안 쓸 거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쓸 이유는 없어요. 단 내가 여러분들보다 40년을 많이 살은 사람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어는 필수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다. 그죠? 그래서 영어를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왜 영어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재배학에서 뭘 배울 것인가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처럼 보이죠? 새? 쌀. 야, 자네 학교 어디 나왔어? 저요? 이게 라이스 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밥 먹고 온 학생 절반이네. 됐어. 그러면 밥 말고 다른 거 먹은 학생 4명.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온 학생 3분의 1. 이거는 뭐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고 4학년들은 4학년들은 알아서 하니까 1학년들은 왜 바빠서 안 먹은 거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좋아. 그러니까 우리 주식은 뭐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먹는 걸 주식이라 하죠. 그죠? 그게 뭐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위에 거. 응? 발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발음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야 이거. 이거 뭐죠? 머리에 세면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있으면 나는 거 뭐지? 기어다니는 거 옛날에 많이 있었어. R 발음 굴려야 돼. 남들이 볼 때 조금 그만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혀를 굴려야 돼. Rice. 라이스 하면 안 돼요. Rice. 자, 지금부터 혁신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Rice.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건 여러분들 P 발음하고 F 발음이 구분이 안 돼. 뭐라고? 그 미국식은 office 아래 뉴스를 깨물고 office. 이제 office 하면 저쪽에 유럽식 발음이고 미국식이 대세니까 office 갑니다. 나도 발음이 안 좋아. 나도 경상도 쪽이라서 이게 발음이 잘 안 됐어. 옛날에는 살 하고 이랬어. 지금은 많이 노력해서 쌀 되죠? 상시업 발음이 지금 된다 이거. 쌀 해보세요. 아직도 살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무한한 반복에 의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뭐합니까? 도태되고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경제 얘기는 다음에 하고 어쨌든 이 한 톨에 쌀알이 있다. 그러면 이 한 알에 쌀알을 심었는데 이걸 이제 라이스 시드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벽시라고 합니다. 벽시. 이 벽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이렇게 맺느냐 하는 거죠. 그 이 열매 안에는 적어도 100잎, 요게 줄기 하나에 100개의 알맹이를 맺어요. 그러면 하나만 그러냐? 아니더라. 보통 15개에서 20개의 그런 이삭을 맺는 거예요. 요걸 이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배우는 학문이 재배학이에요. 자, 보자 그럼. 우리가 토양이라고 하는데 소일이라고 하죠? 이 소일은 지금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카운터 펀치 탁 맞은 것처럼 어질어질할 거야.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이 토양이 있다. 이 토양 속에 종자가 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뭔가 자라야 되겠죠. 자란다는 의미는 뭐예요? 큰다는 의미는, 자,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뭐 1.8kg, 2.5kg, 큰 학생들은 자네는 얼마? 기억 못하나? 2.8kg. 내가 얘기해 줄게. 자, 2.8, 3.5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60kg, 70kg 구이 되죠? 그 뭐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자랐다 얘기해요. 성장했다. 자랐다. 자란다. 자란다는 개념이 뭐예요? 길이를 봐서 키가 크거나 체중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피가 커지거나 이게 자란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뭐 합니까? 예? 전부 입을 통해서 섭취를 하잖아. 그 아까 내가 물었잖아. 뭘 먹었냐고. 먹는다는 것은 양분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양분. 그죠? 그리고 또 코로는 뭐 어떤 학생은 입으로도 뭐 하지만 뭘 흡수를 합니까? 산소를 흡수를 하죠. 그러므로 해서 인간이 이렇게 체중이 늘어간다, 키가 큰다, 볼륨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장이 그로잉 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흡수하는 방법이 다르고 양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에 있어서 식물에 있어서는 뭐냐? 요렇게 있었는데 종자가 요렇게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싹이 나느냐? 싹이 난다는 것은 뭐냐? 발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자라기 위해서는 제미네이션 위에는 발화입니다. 아래는 생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촉이 나는 거죠. 촉이 난다는 것은 조금 깊게 가면 이 쌀은 여러분들 신운 들어봤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현미를 먹는다든지 할 때 쌀 아래 보면 약간 노란색 띤 부분이 있죠. 처음 보나? 다음에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이 배라고 합니다. 배, 엠버리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고 온 쌀은 형태가 요렇게 생겼죠. 요게 배 부분이 깎여 나갔어요. 깎여 나가고 요 부분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것은 엔도스펌이라고 배유라고 그래요. 그럼 배와 배유가 다르다. 그러면 자, 요 배 부분 얘가 여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배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응? 맨 처음에. 자,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니까 아버지는 전혀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도 합니다. 자, 뭐 베이비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죠? 태어났다. 이때 1.8kg다. 얘가 이제 60kg까지 이제 될 때, 자, 조건이 뭐였어요? 처음에 뻗어죠?
음식이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산소죠. 요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근데 요거는 전부 우리가 흡수하는 거고, 그 외에 만약에 우리가 저 북극에 갖다 놨다. 태어난 처럼 북극에서 이것만 있으면 자랍니까? 그럼 뭐 한다는 얘기? 온도. 온도가 영어로 뭐죠? 템퍼러처. 온도가 유지가 되어주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온도. 이해됩니까? 동물이 자라는데, 생장하는 데는 이거예요. 근데 식물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 식물이 발화를 한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물. 자, 물. 1번. 두 번째는 산소. 오토로 표현할게요. 악시전. 그 다음 비. 우선에 발화 싹만 나는데 줄여서 템퍼입니다. 그죠? 온도입니다. 온도.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산소와 적당한 온도 조건이 주어지면은 싹이 난다, 발화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발화를 한다는 것은 자 어린 생명체 여기 시원체가 이제 평창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평창을 하면 얘가 이제 싹이 조금 나죠. 요만큼 자랐어. 요만큼 자라면 뭐 한다? 이제 뿌리를 또 먼저 내리는 경우가 있고 줄기가 먼저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란다. 그럼 요때부터는 뭐가 보충돼야 된다? 양분이 보충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엔도스폼 했죠. 배유라한 여기에서 양분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초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잎이 3.5개 정도 날 때까지. 그러면 잎이 조금 낮다. 3.5개 낮다. 그 이후에는 양분을 어디서 섭취할까요? 토양에서. 주로 토양. 물론 연민시비하고는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기본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에서 흡수를 한다. 그죠? 그 뿌리가 제대로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뿌리가 흡수하는 것은 여기에 양분이 있다. 어떤 양분이 있느냐? 네? 누구야? NPK 누구야? 손 들어봐. 자네 학교 어디 나온대? 어? NPK까지 나와버렸어? 자, NPK입니다. 이 N은 뭐냐면 질소, 인산, 카리 이렇게 줄여서 NPK 이렇게 말합니다. N은 나이트로젠, P는 포스페이트, K는 포타시움. 이렇게 비료의 3요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아마 집에 다 가볼 거야.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건 다음에 하고 가장 핵심은 이제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성분 이것을 뭐라 하겠다? 많이 필요로 한다. 이게 하나의 원소죠. 많이 필요, 많을 다자를 써서 다량 원소로 한다. 영어로 쓰면 영어로 매크로 뉴트리언트 S 들어가겠죠? 복수니까 그죠? 근데 조금 필요한 거. 매크로 반대는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둘을 합쳐서 뭘 한다? 다량 원소, 미량 원소 우리말이고 이걸 종칭해서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원소다. 그걸 뭐라 하면 되겠다? 꼭 필요한 원소. 그렇지, 필수지, 필수. 필수는 뭐? 에센셜 뉴트리언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바를 때 뭐 에센셜 뭐 얘기하죠? 안 하나? 화장품 안 바르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 하여튼 베이스 바르고 뭐 에센셜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필수란 말입니다. 에센셜 뉴트리언트. 여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나중에 16가지가 있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 그럼 작물이 자라는데 수분은 발화를 하는데 싹이 트는데 수분은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개수하면 돼. 추측해 봐봐. 사람의 몸은 수분이 몇 프로로 구성되어 있나요? 70. 그 어릴 때는 70%죠. 성인이 되면 60% 조금 넘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수박은 수박은 8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수박은 90%가 넘어요. 물이 수분이 그래요. 근데 이 발화하는 거 싹트기 위한 최소 조건은 수분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화공유, 벼과 이런 애들은 23%라고 얘기를 합니다. 23% 요것만 넘으면 된다.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발화하는데 가장 적당한 온도는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30 적당한 온도는 30에서 32도 정도가 적당해요. 그게 사람의 체온은 몇 도입니까? 36.5도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지죠. 그럼 35.5도 되고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만날 결결 골골해서 어디다 돈 다 갖다 바치죠? 알죠? 근데 어릴 때는 어때요? 37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밖에 눈이 와도 막 바깥에 가서 놀고 호호하면서 얼굴은 빨개지도 건강하게 또 자라나죠. 면역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견딘다. 왜? 피가 잘 통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만큼 피의 순환이,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잘 돌아야 된다. 그럼 피를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그리고 어떤 걸 먹어야 되고 하는 모든 총체적인 과학을 공부하는 과가 무슨 과다? 그게 우리 과라고. 스마트 농산업학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뭘 먹는데 양분을 연구하는 거, 그건 비료. 그리고 또 병이 발생한다, 충이 발생한다 하면은 뭔가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농약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료, 그 다음 영양제, 그 다음에 비료하고 농약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럼 기계를 활용하는데 여러분들 삽 가지고 매일 작업하면은 나중에 쓰러지죠. 근데 관리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대형 기계 아니면 간단한 것도 자동화된 거, AI 활용한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술, 기계, 딸기 따는데 맨날 손으로 따다가 고추도 손으로 따다가 뭐 한다 기계로 로봇으로 딴다. 그죠? 그걸 다 농업적으로 활용하는 과가 무슨 과다? 스마트 농산업학과다 이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배우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그것보다도 공무원이 되어서 농민분들이 또는 소비자분들이 활용하기 쉽게 지원을 하겠다 하면 농업직 공무원 시험을 치면 되고, 또 아니다. 그것보다는 나는 아까 얘기한 비료농약 또는 농자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분들이 더 쉽게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기계나 기술 등을 연구하겠다 하면 어디로 간다? 농촌진흥청. 처음 듣죠? Rural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이라고 있어요. RDA라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데 넘버 원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여러분들이 농업연구사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하려고 하면 그냥 대충 뭐 하고, 정말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건 6급 공무원입니다. 6급 시험 합격하면.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는 다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우리 종자 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자격증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따서 농약방을 차리도 되고 비료회사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자 종묘회사. 종자가 뭔지 알죠?
종자는 엄밀히 말하면은 큰 식물이 원식물이 될 수 있는 시원체, 원시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이 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는 A 종자를 심었더니만 이게 수량이 1kg 났다. 그럼 나는 B 종자를 심었더니만 50kg 났다. 이건 뭘 하겠어요? B 종자를 심겠죠. 그러면 지구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죠. 그 중에 굶주림에 지금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인구가 20억 가량 됩니다. 그럼 그 20억 인구를 위해서 나는 정말로 뭔가 보람된 일을 하겠다. 종자를 숲 종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작물이 안 되는 데서도 내가 한번 이 품종을 만들어서 그 후진국 어려운 국가에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하면 그거 전부 연구에 들어가는 그게 R&D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 여러분들이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도 작지만은 자원이 없는 나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진 것은 우리는 이 머리밖에 없습니다. 머리. 그러면 다른 대학에 독일이나 뭐 다른 국가에 가면 대학 진학률이 30%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90% 이상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밖에 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금 잠자고 있는 머리들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혁신을 하라. 혁신. 완전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적 뭐 1점 차, 2점 차에서 내가 잘했다, 뭐 나는 3등 했다, 2등 했다 아무 의미는 있지만 싹 다 잊어버려.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발전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학과 교수님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면 됩니다.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1학년 들어와서는 세계를 다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서 점차 이렇게 여기 떨어지는 학생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기대에, 지금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기대에 차 있습니까? 그죠? 우리 자식이 탁 대학 졸업할 때는 근사한 직장에 가서 뭔가를 잘 해낼 것이다 기대를 탁 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죠? 근데 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 앞에 가면 뭐 당구장도 있고 뭐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방향을 딱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 저 앞에 취업해서 다 나가는데 혼자서 저렇게 헤매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음 먹은 것을 4학년 졸업할 때 취업할 때까지 반드시 끝까지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첫 시간으로 강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이제 촬영을 안 하고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